갔지? 여기 있네. 일단은 오늘까지 수업을 하면요, 여기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까지 해서 오늘 급수가 끝이 나요. 안녕. 너 어디 있었어? 저 밥 먹고 왔어요. 알았어요. 앉으시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내용이 끝이 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이제 등비급수 활용을 해. 등비급수 활용을 하는데 지금 숙제를 크게 두 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이제 그냥 마필 교과서 100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숙제가 이제 도형 정복 31 이렇게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사실 이제 본인들이 수학에 자신이 좀 있으면 도형을 잘 하는 편일 거거든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형 자신 있으신 분? 자신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요? 어. 저 언제 그랬어요? 방금 약간 이렇게 막 뒤에 한번 보면서 예찬이 손 들면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예차에 껍질랑 껍질랑. 자, 그러니까 사실 도형에 자신 있다는 분들은 많이 없기는 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 100페이지짜리 숙제는요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도형 종목 30일짜리는 뭐 하는 거냐면 도형 문제를 오늘 수업을 해보면 괴랄하게 생기긴 했지만 막상 내용은 또 쉬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실제 시험 때 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도형이 조금 바뀌면 못 풀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 좀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38문제 넣어놨거든요. 38문제. 그래서 이게 도형 문제가 있고 아닌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서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은 한 두 문제 정도 푸시고, 아니면 하루에 한 문제는 꾸준히 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어. 근데 못 풀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자. 원래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수학을 사랑하는 편이면 시간을 많이 쓸 때도 있겠지. 세종아, 수학 네.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거. 알았어. 그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 혹시 몇 시간 정도까지 고민해 본 적 있어? 1시간. 보통 1시간? 오케이. 주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 잘 안 해요? 안 풀려면 바로 던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이거 풀릴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되지? 특히 도형 문제들 이거 찾아볼까 저거 찾아볼까 이렇게 두고 해볼까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 하다 보면 시간이 막 많이 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게 웬만해서 15분 이상의 고민을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본인이 수학적으로 많이 해보고 싶으면 계속 해도 되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져갖고 보통 15분을 많이 잡는단 말이야. 근데 도형 문제 이제 오늘 나눠준 그 30일 정복 요거는 최대 30분까지는 고민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너가 한 문제를 하루에 풀 때 많아도 30분, 더 많아도 40분밖에 안 걸리거든? 30분 동안 고민을 쭉 하고 못 풀었어? 그럼 매스플랫 기입하시고 거기 해설 영상 있죠? 그거 한번 쭉 관찰을 해보시고, 오케이? 그럼 싹 잊고 다음날 되면은 다시 한번 푸시고, 컨디션 좋다 그럼 2개 푸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30일이에요? 그 정도 하면 보통 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수업을 옛날에 처음에 할 때 너무 좀 뭔가 이상하게 생긴 거야 문제가. 그래서 안 풀려갖고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다가 멘탈이 언제 깨지냐면 내가 그때 8문제 푸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갖고 8시간이 걸렸어 그때. 혼자서 8시간 동안 이거를 낑낑대면서 푼 거야. 뿌듯하잖아 스스로가. 그리고는 채점했는데 4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화가 난단 말이지. 그리고 정확히 이때는 이제 고3 현역 때였기 때문에 밤을 샜어 그때. 그래서 내가 저녁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풀었어 이거를. 풀고 채점했는데 4시 날라간 거야. 이런 상태였었거든. 근데 재수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그때 재수 수학생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럼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보래. 그냥 속는 치고 풀어보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어차피 안 풀려 똑같이. 근데 이게 귀신같이 한 일주일 남았을 때쯤부터 좀 풀리더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쭉 시간을 들여서 푸시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을까. 물론 그러고도 안 풀리면 저랑 따로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71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쭉 남은 얘기를 할 거야. 할 건데 맞다. 다음 주 되면요. 이제 원래 우리가 수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잖아. 다음 주 수요일이 12월 31일이거든요. 원장쌤이랑 저랑 좀 쉬는 날이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12월 31일부터 해서 1월 3일까지 쉬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수요일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 오시면 되냐면 다음 주 일요일에 오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주 일요일에는 다시 수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좀 혹시 숙제를 밀렸었다 하시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12월 전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1단원을 완벽히 끝낸다 생각을 하시고, 그
그동안 숙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일요일부터 미분법 들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미적분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찬이는 사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쭉 없는 거잖아. 그래서 3월에 다시 오지. 그래서 다른 건 상관없는데 거기서 할 걸 열심히 하시고 그 등비급수 활용은 그거는 풀어라. 하루에 하나는 꼭 풀어. 그 정도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71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쭉 얘기를 시작하고 오늘 필요한 거 쭉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급수에 대한 내용을 크게 다 다뤘어요.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그리고 급수 자체가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급수는 표현하는 내용 자체가 수열들의 합이죠. 몇 개? 무한개. 그렇지? 그래서 수열들의 합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 교대급수 계열로 문제가 풀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등비급수 계열로 문제가 풀리는 게 있었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등비급수 계열로 이제 설명을 쭉 했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언급을 다시 해보면 결국에 급수라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까지에 대한 ak를 물어보는 게 등비급수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시그마 친구는 사실 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가 표현하는 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sn은 어떻게 표현돼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지. 너를 극한에 집어넣고 나면 이 친구는 사실 하나의 숫자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면 나오는 결론이 이래요. 1-r분의 a는 상수로서 앞으로 빼버리고 리미트를 적용받는 친구는 어떤 친구다? 결국에 1-r의 n제곱 요것만 리미트를 받는다 봐도 괜찮겠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개였어요. 첫 번째로 r이라는 친구가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으면 이 친구 자체가 발산을 해버리지. 그러면 수열의 합이 발산을 하는 식으로 넘어갔을 거고 r이라는 친구가 마일에서 1 사이면 얘가 결국에 얼마로 가요? 0으로 갔겠지. 그러면 요게 사라지니까 남는 게 1밖에 없어서 등비 급수의 결론은 1-r의 a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렇지? 여기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던 게 전부 급수에 대한 얘기였었고 오늘 요거 간단하게 하면 뒤쪽 가면 도형의 활용 간다 했잖아. 도형의 활용 갈 때 딱 요식만 알고 계시면 일단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 합답형을 한번 봅시다. 요 친구요. 지금 참인 성질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거짓인 성질이 또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합답형 중에 급수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명제에 관련된 합답형을 확인을 할 때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확실한 참인 성질 여러 개 배웠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쓰던 게 뭐가 있었냐면 수렴과 수렴을 사칙연산을 하면 그거 뭐였어? 수렴이었어. 요거는 확실하다 그랬었지. 두 번째로 또 뭘 배웠었냐면 수렴과 풀마 발산을 한다면 곱하기 같은 거 성립 안 해요. 풀마 발산을 하면 이 친구 무조건 발산하더라.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배웠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더 하자면 전체가 성립하는 얘기면 일부에서도 성립을 하더라.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급수가 추가가 됐어. 급수가 추가되고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급수의 성질을 배웠어요. 그래서 급수의 성질로 완벽한 참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의 an이 있다 칩시다.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냥 an은 얼마로 갔어요?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참의 속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추가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자 뭐 이런 걸 건데 일단 뭐 1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수렴을 한대요. 누가? 시그마 an이 수렴을 한대. 그럼 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얼마로 가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0으로 가는 걸 확실하게 알겠지? 그러면 이건 어때? 얘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1이 얼마로 가겠어요? 확실한 건 0으로는 안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뭐 무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0으로는 안 갈 거야.
그렇죠? 너가 0으로 안 가면 이 친구는 어떻겠니? 발산하기. 무조건 발산하겠죠. 너에 대한 대우 명제를 쓰면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어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의 an은 얼마다? 수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가? 발산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뭘 알 수 있어요? 너가 수렴이야? 그러면 an 0으로 가? 그러면 그거의 역수는 0으로는 안 갈 거야? 너가 0으로 안 가면 이 친구 무조건 발산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생각해보니 당연하더라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역수로 똑같이 다시 쓴 것 뿐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수렴하면 발산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맞아? 1, 2번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고요. 3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수렴하면 AN이 0으로 간다. 그냥 당연한 참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4번 보자. 요거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경우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이런 거야. 모든 지점에 대해서 AN과 BN을 비교했을 때 AN이 더 커요. A1, B1 중에 A1이 크고 2 중에 2가 크고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일단 수렴이라고 가정을 깔았습니다. 수렴이라고 가정을 깔았어. 그러면 너랑 너 중에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을 때 알파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두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앞에 있는 수열이 계속 컸단 말이야. 계속 큰 친구랑 조금 더 작은 친구가 있어요. 걔네들을 다 합쳤어. 그러면 계속 컸던 친구의 값이 얘보다는 크겠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참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증명할 거면 이게 맞아.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를 일단 뺐다고 한번 쳐봅시다. 오케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이 친구 시그마로 다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시그마로 다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결국에 A1 빼기 B1, A2 빼기 B2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하겠다는 거야. 그치? 근데 모든 수열에 대해서 AN과 BN 중에 누가 커요? AN이 커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모든 결과가 양수잖아. 그것들을 합친 거면 걔네들의 합은 양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합은 일단 0보다 클 거야. 그치? 얘네들의 합이 0보다 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했을 때 누가 크더라? 알파가 크더라 이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참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들었을 때 그닥 뭐 그런가 보다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6번 보시면 요것도 사실 이제 급수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AN에 대한 값이 수렴을 합니다. 그럼 EN에 대한 값도 수렴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전체가 수렴하면 일부만 꼽아올 친구도 수렴을 하겠죠. 왜냐면 애초에 수열이 가고 있는 결이 같으니까 수렴을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가 수렴하면 일부 수렴한다. 맞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 거 어때요? 전체가 발산하면 일부도 발산하겠지?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확인이 될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만한 점은 이 정도는 있을 것 같아. 얘가 수렴하면 너도 수렴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얘가 3으로 수렴을 해. 그럼 거기에 대한 이 친구도 3으로 수렴할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수렴 값이 같을지 나도 모릅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언급을 합시다. 넘어가서 완벽히 거짓인 명제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양이 이제 똑같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게 발레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알 수 없다라는 판단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번 끊고 들어가자. AN, BN이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두 놈을 곱한 녀석이 수렴을 한대. 그럼 내가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얼마다? 0이다 이거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명제는 급수로 표현해서 그러지 사실 너가 0으로 가면 너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 이런 명제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이거 맞아 틀려? 당연히 거짓이기도 할 거야. 근데 왜 틀려요? 라고 했을 때 애초에 각각이 수렴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자체를 어떻게 줘요? 0, 1, 0, 1, 그 다음에 1, 0, 1, 0 진동하는 그런 수열들로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거짓이다 확인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요. 2번 한번 봅시다. 급수가 있는데 너가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 얘는요 사실 그냥 착시를 조금 일으키는 것 뿐이거든요. 차분히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 건 없어요. 발레라고 할 것도 없이 봐봐. AN하고 2분의 1을 더했단 말이야.
시그마 성질로 각각으로 쪼개도 문제 있어 없어? 없겠죠? 근데 여기 있는 A에는 수렴한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2분의 1에 대한 무 한 번 더 해버리면 그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무한. 무한되겠죠? 이 친구 자체가 발산을 해버리니까 최종 결론 발산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사실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어렵게 나와도 한 10번 초반대가 맞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한 기억 정도에 그냥 가볍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너가 이제 급한 마음에 풀고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리미트로 생각하면 어때요?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 플러스 2분의 1 수렴한다. 맞아 틀려? 그거는 맞죠. 그래서 걔랑 헷갈렸을 때 보통 틀리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발산하는 거 당연히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자.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AN이 0으로 갈 테니까 시그마가 수렴한다. 이거를 정확히 역으로 쓴 거죠. 맞아요? 역으로 쓴 거기 때문에 참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4번 넘어가자. 요거 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너가 수렴하고 너가 발산을 해요. 그럼 수렴과 발산인 친구를 합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렴 더하기 발산은 결론적으로 얼마야? 수렴 더하기 발산은 뭐야? 발산. 그건 100%지.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끼리 합차는 100% 발산이야. 근데 얘는 곱이죠. 맞아요? 얘는 곱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심지어 이 친구는 시그마를 쓰고 있죠. 맞아요? 시그마를 쓰고 있어서 얘네 둘을 곱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이런 거야. 근데 얘를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가끔씩 이제 쌤 저거 둘이 곱하면 안 되잖아요. 시그마끼리 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발산이라고 말하면 틀렸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발산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 지금 발레가 들어있는데 이거 발레를 쓰기 조금 힘들 것 같아. 뭐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아까보다도 이제 거짓인 내용에서 더 많이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수렴을 해요. 각각의 수렴을 하는데 두 녀석의 곱을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이거 거짓인 게 잘 받아들여졌다 칩시다. 근데 머릿속에서 근데 쌤 요거 시그마를 이딴 식으로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이게 이거인 그런 계산이 안 돼서 거짓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수렴이잖아 각각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렴하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0이야. 예를 들어 이 친구가 0이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얼마겠어? 이거 0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겠어? 이거 0이겠지. 이거 얼마겠어? 이거 0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뭐가 나와? 참이 나올 수도 있겠지. 얘를 틀렸다고 할 때 시그마끼리 곱했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저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알 수 없는 상황을 갖고 이야기했다. 오케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A, B이 있으면 맞잖아. 둘 다 0, 0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발레를 드는 건 힘들고 알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르겠다. 자, 6번. 아까 전에 있던 6번과 조금 비슷한 결이면서 헷갈리는 건데 이번에도 수렴하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깔아요. 오케이? 수렴하고 있다고 가정을 깔고 그 다음에 두 녀석의 크기 차이가 일단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은 이렇게 간다 라고 쓰고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일단 AN, BN이라고 써놨어도 이거는 알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알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아. 아까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AN, BN이 있고 수렴한다고 치면 이거다 이렇게 반대로 왔거든. 그거 역과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리미트를 붙여버렸지. 맞아? 그럼 리미트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수렴한다라는 말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 친구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너네가 완벽히 0인 걸 알고 있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써야 되는데 크다라고 써서 틀렸다 이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합답형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 과정이 올바른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해설지 본다고 해서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끔씩 본인이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래도 괜찮아요? 싶은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N이 0이다. 그러면 시그마는 수렴한다. 맞아요? 틀려요? 완벽히 틀렸죠? 왜? 여기서 말하는 완벽하게 너의 역에 대한 내용을 쓴 거니까 틀린 겁니다. 그치?
다시 2번 봅시다. 요 친구 생각을 해봐. 시그마 각각이 수렴한다고 썼어요. 그럼 걔네들의 차도 수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수렴과 수렴끼리 더하고 빼서 만드는 친구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친구 맞아요. 다시 이번에는 너가 수렴하고 극한이 0이 아니다 라고 일단 끊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이 얼마다? 0이다 이 얘기죠. 이러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0이 아닌 것까지 깔아줬어. 그러면 bn은 0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왜? 진동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친구가 만약에 무조건 수렴해 있는 상태였으면 bn이 뭐였겠지만 0이어야만 하겠지만 오케이? 지금은 an이 0이 아니라고 했지 수렴인지 진동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친구가 진동이고 너도 진동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라서 얘까지 틀렸다 이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하나 더 껴있어. 이거이고 an이 수렴이야. 그럼 이건 맞는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밖에 없다 대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거짓에 대한 얘기를 전부 발레를 들고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참만 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어려운 얘기 있나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 오른쪽 넘어가서 136번에 기억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발산하면 수렴하면 끊어놓고 판단 한번 잠깐 해볼까? 1분 정도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할게요. 뭐 시간이 좀 그렇게 넉넉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같이 합시다. 일단 니은디귿 먼저 볼게요. 니은디귿 먼저 볼게. 너가 발산하면, 너가 수렴하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발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확실한 건 0은 아니더라 이거밖에 없고요. 너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이 확실히 얼마더라? 그게 0이더라 요거밖에 없겠죠. 그거를 깔아준 상태로 첫 번째 거 봅시다. 니은 봅시다. 두 놈의 곱이 0은 아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얘가 발산하거나 너가 발산해야 돼 이렇게 했지. 얘가 발산한다는 건 an이 뭐라는 거야? 그냥 정해지지 않았고 이 친구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야지 두 놈을 곱했을 때 0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수렴해도 돼요. 수렴하더라도 0은 안 나오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얘는 생각했을 때 틀린 말이더라 생각하는 게 괜찮았을 거고요. 그럼 디귿은 어때요? 너네들의 곱이 0이 나와야만 한대요. 그러면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이거는 이제 알 수 없어서 틀리는 게 정확히 맞거든요. 얘가 모두 수렴하려면 AN과 BN이 곱했을 때 0 나오는 거랑 관련이 있나?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 친구도 일단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이 맞았겠지? 기억이 맞았을 건데 왜 맞았는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두 놈의 곱이 발산이래요. 두 놈의 곱이 발산이야. 근데 지금 사칙연산을 하고 있잖아.
더하고 빼고 있으면 반드시 발산이 맞거든요. 수렴 발산을 더하고 빼고 있으면. 그럼 우리 이제 가능한 케이스를 고민해봐. 얘가 수렴과 수렴을 곱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얘가 수렴과 발산을 곱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발산과 발산을 곱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 상태였을 건데 수렴 곱하면 반드시 수렴일 거란 말이지. 이런 상황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 나오면 안 돼. 가능한 건 수렴 발산이거나 발산 발산일 수밖에 없겠죠. 더하기 빼기일 때는 저 케이스마다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AN이 발산하거나 BN이 발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발산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발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 친구는 뭐겠다? 둘 중에 하나는 발산이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둘 다 진동하는 거군요.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하죠. 진동하는 것도 발산으로 와요. 야, 다시 하자. 수렴의 정의가 뭐야? 값에 가까워지는 거. 진동은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그럼 수렴이야, 발산이야? 아, 발산. 넘어갈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되고 끝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등비 급수의 활용 들어가는데, 사실 얘가 챕터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순환소수고 두 번째가 도형이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만 물어보자. 중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순환소수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야? 2학년 중학교 2학년 몇 학기? 1학기 1학기 몇 단원? 1단원. 맞아. 1학기 1단원에 배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해볼까? 0.31 점점 이거는 31, 31 계속 반복이지. 네.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분수로? 저거 99분의 31 이거 기억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너네 근데 기억을 하네. 저기다 100 곱해가지고. 아, 우리 원리를 기억하시네 이 사람도. 근데 저 친구 저렇게 공식 쓰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점 개수만큼 분모에 깔고 그 다음에 너 그대로 분자에 올리자 이렇게 가는 거였지. 하나만 연습도 하자. 0.123 점점 이렇게 있어. 이거 어떻게 써요 분모? 990 외에 점 있는 것만큼 99 깔고 없는 거 0 갖다 쓰고, 그렇지? 그 다음 분자에 뭐 쓰면 돼요? 123을 쓰고 빼기 1까지 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고 없는 거 하나 빼면 돼. 그냥 점 없는 거 다 빼면 돼. 하나만 더 할까? 1.234 점점 이렇게 있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990분에 처음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위에 있는 거 다 써. 1234를 써. 그 다음에 빼요. 누구? 점 없는 거 다 빼요. 12를 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 뭐 계산하면 990분의 1, 2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의미가 이래요. 순환소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순환소수의 종류는 무한소수의 일종이었잖아. 무한을 다루고 있는 지금 단원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거든요. 뒤에 있는 A, B, A, B, A, B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지. 요 숫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건 어때? 0.AB, 0.00AB, 0.0000AB 얘네들을 전부 무한 번 더 했다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너를 하나의 항으로 치면 A1, A2, A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걸 몇 개 합치자? 무한 개 합치자 이 얘기겠지. 그럼 따지고 보면 0.AB랑 0.00AB는 몇 배 차이예요? 100배 차이 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100분의 1을 곱하는 거 맞죠? 맞아요? 요 수열을 굳이 따지면 초항이 뭐고? 0.AB고 공비가 뭐예요? 100분의 1 이거 아니야? 그럼 초항과 공비 알고 있으면 사라졌네? 등비 급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단원이 원래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 쓰는 거 말고 너를 뭘로 바꿔보자? 등비 수열로 바꿔서 그거에 대한 합으로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얘 따지고 보면 0.31에다가 더하기 0.0031에다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돼? 초항이 얼마고? 0.31이고 공비가 얼마야? 100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등비급수 쓰면 어떻게 돼요? 1-r분의 초항 0.31 이렇게 쓰면 되지. 0.31은 100분의 몇이야?
31 이거죠. 맞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때요? 100분의 99에 100분의 31이지? 맞아? 번분수 계산하면 99분의 얼마 나와요? 31 이렇게 나오지? 아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 답을 구할 수 있어 이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겠니? 잘 안 나와요. 왜? 아니 누가 이거 이렇게 해서 풀어? 그냥 이거 하면 끝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공식 뺄까? 이거 해갖고 끝낼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시험에 나오려면 사실 서술형 세팅이 필요해요. 왜냐면 너 아까 나한테 100 곱하고 1000 곱하고 이런 말 했었잖아. 그치?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세팅으로 들어가거든요. 풀이공부 2개 설명하면서 막 몇 배를 해서 뒤에 있는 걸 서로 빼서 막 푸는 식으로 해주는 게 첫 번째 있고, 공식으로 푸는 게 있고, 등비급수 배웠으니까 푸는 게 있어. 그럼 학교쌤이 서술형으로 내야지만 등비급수로 푸는 과정을 보고 싶겠죠. 근데 지금 해봐서 알지만 내용이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아니면 나올 만한 건덕지는 어디밖에 없어? 수행평가에밖에 없어요. 그냥 수행평가에 나오면 그때 문제 좀 푸시고 아니면 냅뒀다가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겠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도형에서의 등비급수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개념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많이는 없어서 읽으면서 그냥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얘는 결국에 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이 마음만 가지면 돼. 첫 번째로 A랑 R만 구하면 문제가 어때요? 무조건 풀려요. 난 여기 두 개에 집중을 해야 돼. 문제가 내가 푸는데 뭔가 어렵잖아?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야. A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든가 R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든가. 많이 어려우면 둘 다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럼 저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뭘 써야 되냐? 당연히 도형의 성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자고. 본인이 만약에 도형에 자신이 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랑 3학년 2학기 걸 다시 책을 사서 공부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그거 봐서 막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들을 따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든가 혹은 그냥 많이 풀어서 경험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문제에서 쓰였던 도형의 성질인데 내가 기억 안 났던 거 있잖아. 그런 거만 따로 정리해서 어디 한 곳에 모아두는 정도면 충분할 거고요. 요게 이제 만약에 정시까지 넘어간다 하면 옛날엔 등비급수가 한 문제가 꼭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뭐 3모나 4모 이럴 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실제 수능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 문제가 미적분에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등비급수 파트가 하나 있고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줄여서 3도극. 3도극이 난이도가 진짜 높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요즘엔 안 나오더라. 작년까지는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일단 못하는 건 좀 싫겠지만 연습 어느 정도 하시면 웬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내신 때는 계산이랑 시간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더 뭐 해드릴 게 없어서 바로 넘어갈 건데 마플 개념 익힘 1번은 본인들이 풀 수 있죠.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너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 넘어가서 등비급수 활용 여기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친구 이제 점에 대한 극한인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냥 이 정도예요. 우리가 그냥 쭉 나열을 했을 때 규칙이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상을 갖고 항상 항을 뭐 해야 되냐면 나누셔야 돼요. 항을 나누셔야 돼요. 짝수항, 홀수항 이렇게 나눈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3의 배수꼴로 나눈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지? 항을 나눠서 관찰하면 충분히 편할 거고요. 문제 읽어보고 한번 들어갑시다.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거고 나한테 알려준 세팅은 길이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3분의 2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3분의 2짜리인 공비는 맞아요. 등비수열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정확히 좌표잖아. 맞아?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가 아니라 xy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누구에게? x랑 y에게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원래 0이었어. 그리고 한 번 가면 1만큼 늘었죠. x좌표가 늘어난 거지. 그럼 x좌표가 처음에 p1일 때 얼마였겠어? x좌표가 1이었겠죠. 맞아요? 그럼 그 두 번째로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 친구는 3분의 2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3분의 2만큼 올라갔는데 이때 x좌표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쓸 필요 없이 y좌표만 보면 되겠지. y가 0이었다가 3분의 2가 되니까 y는 얼마였다? 3분의 2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생각을 해봐. P2에서 P3로 넘어갈 때 너가 3분의 2고 요 길이는 그거의 3분의 1을 또 곱한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9분의 4짜리인 건 문제가 없겠죠. 9분의 4짜리인데 그만큼 무슨 일이 생기냐면 X좌표가 뭐해요? 줄어들어요. 맞아요? X좌표가 줄어들어. 1에서부터 줄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추가돼? 마이너스 9분의 4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좌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그런 거지. 다시 그 다음 행동에서 무슨 짓이 있어요? 여기 9분의 4에서 한 번 더 줄겠죠. 27분의 8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치? 27분의 8만큼 뭐가 된다? 또 줄어든다. 빼기 27분의 얼마? 8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엔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 정도 하면 사실 끝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다시 줄겠지. 늘고 줄고가 반복일 거야. 다시 얘도 무슨 일이 있어요? 늘고 줄고 이걸 반복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우리 이거 알지? A1분의 A2가 공비 R인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 두 개 구했으면 문제가 벌써 끝난 거거든? X좌표에 대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X좌표의 초항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맞아요? X좌표에 대한 R은 얼마예요? 공비는 1이었던 친구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됐잖아. 그렇지? 매번마다 마이너스 9분의 4씩 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9분의 4예요. 그냥 여기 쓰면 되겠죠. 그럼 다시 Y좌표에 대해서도 두 개를 쪼개면 돼. A랑 R 이렇게. 그럼 Y좌표의 초항이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그렇지? Y좌표에 대한 공비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9분의 4였겠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합공식을 쓰면 어떻게 나와? 1-R분의 A 이건 거 맞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분모가 9분의 13이잖아. 뒤집어서 올라갈 거니까 13분의 뭐가 나와? 13분의 9가 나와?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다시 요 친구 계산을 또 해보면 1-R분의 A 자리에 3분의 2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요 친구 계산을 할 건데 다시 여기가 9분의 13이야. 뒤집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3분의 2에다가 얼마? 13분의 9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2랑 3이랑 곱하니까 6 나올 거라서 너는 13분의 얼마?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결국에 무한번 반복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너는 13분의 9에서 멈출 거고 너는 13분의 6에서 멈춘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맞아요? 최종 좌표가 얼마다? 13분의 9, 13분의 6이더라. 어렵니 이거? 안 어렵죠. 그래서 항들을 쪼개서 보시면 괜찮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141번을 풀지는 않을 거고 언급만 좀 해보자, 이 친구는. 그럼 얘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 이제 길이들 표현은 당연히 다 되겠지. X좌표가 이만큼 늘어나요, 이만큼 늘어나요, 이만큼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지. X좌표는 얘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반복되는 친구일 거고 Y좌표는 계속 뭐예요? 늘기만 하는 친구겠죠. 그래서 각각의 X, Y 쪽에서 보시면 똑같이 극한 보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요 142번 문제를 또 풀 거야. 그럼 얘는요, 그런 식으로 홀수항, 짝수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 큰 의미가 없을 거거든요. 얘는 케이스를 총 3가지로 나누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색칠을 좀 해드릴게.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얘를 빨간색이라고 치자. 요런 행동을 빨간색이라고 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왼쪽 위로 올라가는 요런 상황 있지? 요거를 파란색이라고 한번 칠게요. 요게 파란색이겠죠? 뭘로 하지? 보라색. 아까도 보라색으로 했는데 보라색. 여기를 보라색이라고 한번 칠게. 이렇게 보라색. 그래서 각각의 변길이 영향을 미치는 걸 고민을 해보는 거야. 빨간색처럼 움직이면 Y는 그대로고 X가 제대로 늘어나죠. 맞아요? 파란색처럼 움직이면 X는 줄고요. Y는 늘어나죠. 보라색처럼 움직이면 X는 또 줄고 Y는 줄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 놓은 거고요. X1, X2 이렇게 해서 이 좌표마다에 있는 행동들을 한번 써볼 거야. 오케이? 그 길이를 한번 쓰는 걸로 할 거고요. 얘는 지금 X좌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사가 X에만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Y는 좀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첫 번째 X1이라는 친구는요, P1일 때의 X좌표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0에서부터 이만큼 늘어났겠죠.
처음 스타트하는 길이가 얼마야? 5p1 길이 얼마야? 4지. 그러니까 x1이 얼마였겠어요? 이거 4였겠죠? 그치? 그럼 이제 x2는 어떻게 되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길이 자체는 4분의 3으로 줄여요. 그렇지? 4분의 3으로 줄이고 거기에 미치는 x좌표는 어떠냐? 얘가 지금 60도짜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실제로 6일 거란 말이지 지금. 그럼 여기는 거기에 절반인 얼마?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잘못 말했냐? 미안합니다. 요게 4구나. 요게 4면 이게 얼마야? 4분의 3이 여기 3이죠? 그럼 요 절반짜리 이거 얼마예요? 2분의 3만큼 이동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x1을 쓸 건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좀 써주세요. 3만큼의 길인데 거기에 절반이더라 이렇게 써주라고. 오케이? 좀 표시를 하면서 가자. x 세 번째 거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여기가 길이가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 3에 대한 절반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너가 3이면 얘는 얼마여야 돼? 거기에 4분의 3을 또 곱한 거잖아. 여기 자체가 4분의 9겠죠? 맞아요? 이 친구가 일단 4분의 9였을 건데 그 4분의 9에 대해서 뭐 한 거다? 절반 한 거다 이 얘기잖아. 이 한 거의 절반만큼만 뒤로 빠진 거겠지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곱하기 얼마 한 거다? 2분의 1을 한 거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시 좀 귀찮긴 한데요. 제가 이제 좀 설득하는 과정이라서 좀 몇 개 더 가자. 그럼 4는 어때요? 야 이게 4분의 9잖아.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면 얼마야? 16분의 27이지. 요 길이가 16분의 27인데 그대로 생자로 뭐 하겠어요? 더해줬겠죠? 맞아요? 지금 길이 변화 계속 쓰는 거야? 그럼 x5 어떻게 돼요? 좀 귀찮네 이제. 올라가죠. 얼마큼 올라가? 16분의 27에다 4분의 3을 또 곱해서 64분의 81만큼 간 다음에 절반일 거 아니야. 맞아? 얘가 64분의 81의 절반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거라고. 귀찮으니까 그만할게요. 상황 이해를 다시 해볼까? x1, x4, x2, x5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니? x1이나 x5 같이 첫 번째 친구들은 이 양만큼 늘어나는 거지. x좌표가 늘어나는 쪽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x2, x5 이런 거는 이 값만큼 뭐가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x값이. 맞아요? 다시 이 친구도 이 값만큼 x값이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1에 대한 친구들 합치고 2에 대한 친구들 합치고 3에 대한 친구들을 합쳐서 첫 번째 거에서 두 녀석을 뭐 한다?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녀석들의 초항과 공비가 필요한데 일단 이 친구는 초항과 공비가 해결이 됐어요. 이 친구 첫 번째 거 써볼까? A가 4죠. 첫 번째가 4니까 그치? 그 다음 공비 어때요? R 어때요? 4였던 친구가 얼만큼 돼야 돼? 16분의 27만큼 돼야 되지. 맞아? 그럼 사실상 얼마? 64분의 27만큼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64분의 27만큼의 공비가 있었다. 그치? 맞아요? 나머지 친구들도 어떠냐? 사실 2분의 1이라는 숫자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건 결국에 최종 결론의 절반인 거니까 너네들의 차이는 이거 없는 거랑 똑같죠? 배율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들어오려면 결론이 이거야. 얘는 초항이 2분의 3인 건 확정이고요. 너의 공비가 얼마나? 너도 64분의 27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제? A가 얼마가 되고 8분의 9가 되고 R이 얼마가 돼요? 64분의 27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실은 맥락이 이해가 더 잘 됐으면 x4부터 x5까지 이런 걸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느낌이 이제 벌써 오잖아. 요 길이들을 기준으로 갈 건데 길이들 자체는 4분의 3이랑 공비를 갖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다음 차이도 4분의 3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기다리고 돌아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4분의 3의 세제곱만큼의 공비는 적용이 될 거고 초항끼리만 다 구했으면 큰 문제 없이 계산이 끝났었겠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할 수 있죠. 일단 그래서 하나는 해드릴게요. 1-r분의니까 1-r분의 a 이게 첫 번째 거의 합이지. 그러면 분모가 64였고 64 빼기 27은 얼마게? 37. 37이야? 37분의 4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결론이 얼마예요? 37분의
256 이게 첫 번째 친구들의 합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또 뭐 하면 돼? 두 번째 친구 하고 세 번째 친구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에서 뭐 하자? 빼자 이 얘기야. 빼고 나면 정답이 이걸로 잘 나온다네요. 뭐 이 정도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지? 할까? 빨리 해버릴까 그냥? 아니요. 그렇게 주면 끝나고 줄게. 자, 그래서 계산은 해보시면 되겠다. 넘어가서요. 우리 여기 있는 이제 3번 이 친구도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쭉 갈게요. 내용은 똑같아. 사실 풀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을 이해를 해봅시다. 바닥이 있어요. 문제를 잠깐 읽어볼까? H에서 떨어지면 그거의 4분의 3만큼 튀어올라. 오케이? 어디서 떨어뜨렸냐면 8m에서 떨어뜨렸어. 걔가 튀었다 올랐다 이걸 반복을 하겠죠. 최종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이건데 생각을 해보자. 떨어져요. 그럼 그거의 4분의 3만큼 뭐해요? 올라가요. 그렇지? 이만큼 올라가면 다시 그거의 똑같은 양만큼 뭐해요? 떨어져요. 그거의 4분의 3만큼 또 뭐해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길이를 A1, 요 길이를 A2, 이 길이를 A3, 이 길이를 A4 뭐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 요 수열 자체는 아무런 수열도 아닙니다. 그냥 수열이에요. 그렇지? 근데 홀수학만 보면 어떠냐? 첫 번째 떨어지는 게 8m였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4분의 3을 곱하는 거잖아. 맞아요? 길이가 얼만큼 올라가요? 6m만큼 올라가겠지. 맞아? 그럼 6m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지? 그럼 6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야? 2분의 9인가? 2분의 9만큼 다시 올라가겠죠. 맞아요?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풀고 싶은 방법은 이거예요. 홀수 번째 항들끼리만 쪼개놓고 짝수 번째 항들끼리만 쪼개보자. 그럼 홀수 기준으로요. 초항이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오죠. 맞아요? A1 8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A3까지 공비가 얼마야? 4분의 3이지. 맞아? 그래서 R이라는 게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짝수 번째로 다시 시작을 하면 이때 초항이 얼마예요? 짝수 번째 초항 6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 친구가 6이니까 A가 6일 거고 공비가 얼마예요? 얘도 똑같이 4분의 3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두 녀석들에 대한 계산을 끝내면 어떻게 나와? 1-R분의 A 이렇게 들어가서 결론이 32가 나오죠? 맞아요? 두 번째 친구도 1-R분의 A 하면 결론이 얼마? 24 나오겠죠? 두 녀석의 합은 얼마? 56. 그게 정답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지금 해설지 내용 보시면 저랑 좀 다르게 풀었거든요. 요것도 그냥 생각난 김에 알려도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풀고 싶다는 거야. 첫 번째 길이 8은 그냥 냅두고 두 번째 친구부터 길이를 체크를 하는 거야. 얼만큼? 6만큼 떨어졌다 6만큼 올라가잖아. 6만큼 올라갔다 떨어지잖아. 그럼 한 번에 12m 이동을 하겠죠. 두 번째는 2분의 9만큼이니까 한 번에 9m씩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열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오케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8을 따로 더하고 각각에 대한 수열 계산을 하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뭐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어쨌든 홀수 짝수 항을 나눠서 보는 게 좀 더 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올게. 그래서 이제 145번 문제 다시 볼 건데 중요한 건 이거거든.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항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항을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은 요 길이가 1m짜리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타만큼 올려 떨어뜨려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얼마큼 올라가? 3분의 2세타만큼 또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그만큼 뭐예요? 떨어져요. 그럼 그거에 대한 3분의 2만큼 또 올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진자운동이 점점 좀 작아지다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움직임 거리로 일단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려가는 행동을 한번 하지. 맞아요? 그럼 그거에 저항해서 또 올라가는 일이 한번 생기죠. 얼만큼? 3분의 2만큼. 그럼 이만큼 올라갔으면 다시 뭐가 돼요? 또 떨어지겠죠.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떨어지겠죠. 떨어졌으면 다시 뭐 해요?
또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 과정을 일단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거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친구는 부채꼴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알세타. 그렇지. L은 R세타 이렇게 구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친구 호의 길이 표현을 해보면 호의 길이는 R세타인데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1. 그러면 그냥 곧 세타가 돼버리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그대로 호의 길이가 돼버리는 상태일 거고요. 내가 처음에 내려가는 이걸 A1이라고 한번 잡았다 쳐봅시다. 그럼 A1이 얼마예요? 세타겠죠. 맞아요? 그럼 A2가 이제 올라가는 이 상황을 A2라고 잡았다 치자. A2 얼마겠어요? 3분의 2 세타겠지. 다시 A3는 얼마예요? 똑같이 3분의 2 세타만큼 떨어질 거야. 그럼 A4는 얼마가 돼요? 그거에 대한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9분의 4 세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겠네. 오케이? 그럼 움직인 거리의 합은요. 저는 짝수랑 홀수로도 나눠서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쓰자. 이제 여기가 홀수였다고 치면 홀수에 대한 초항과 공비가 있겠죠. 그럼 홀수의 초항은 얼마니? 세타. 세타. 홀수에 대한 공비는 얼마예요? 3분의 2야. 그렇지? 다시 짝수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짝수에 대해서 초항 얼마예요? 3분의 2 세타. 공비 얼마예요? 3분의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에 대한 계산을 이제 써봅시다. 1-r분의 1-r분의 초항 A 이렇게 쓴 게 홀수의 합 더하기 이번에 어떻게 1-r분의 초항 3분의 2 세타 이렇게 쓰는 게 짝수의 합이겠죠. 계산 좀 해봅시다. 머리로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죠. 뒤집어서 올릴 거니까 이거 몇 세타 돼요? 3세타가 홀수의 합이 될 겁니다. 더하기 이 친구 똑같이 3분의 1이야. 약분약분 하고 나면 남는 게 2세타 남겠죠. 2세타 이렇게 최종 결론 몇 세타? 5세타가 된다더라. 실제로 잘 맞았네요. 그렇지? 그래서 항들의 내용을 쪼개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등비급수 활용 도형으로 넘어가는 길이 첫 번째 걸 한번 봅시다. 이 친구도 길이의 합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상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는 뭔가 공을 튀긴다라든가 혹은 뭐 진자운동이 있다든가 해서 내가 홀수항, 짝수항을 나눠서 보면 답이 그대로 나왔죠. 도형부터는 본인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 일단은 30도인 건 알고 있고요. 너의 길이가 2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명확히 또 나와 있겠네. 그 다음에 선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크게 방법을 따지면 2개 정도일 건데요. 첫 번째는 요런 빨간색 선들끼리 만드는 삼각형들이 있겠죠. 이런 삼각형은 전부 닮음인 거 인정하세요? 이거 닮음인 거 맞지? 그 다음 파란색 삼각형끼리 만드는 애들도 있겠죠. 이 친구들도 전부 뭐예요? 닮음이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어때? 빨간색과 파란색도 애초에 닮음인 거 혹시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닮음인 거 인정할 수 있지. 왜? 각 90도, 30도, 그치? 이 친구 파란색도 각 90도, 여기 30도 똑같죠? 그래서 일단 닮음인 삼각형인 게 확인은 됩니다. 그치? 한 큐에 가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그럼 길이 표현 좀 합시다. 요거 30도짜리면 2대 1대 루트 3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다시 생각을 해봐. 요 길이가 루트 3이었단 말이야. 너가 루트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으로 보면 어때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너가 2분의 루트 3일 거야. 그치? 사실 항 2개 구했으면 뭐 끝났고 심심하면 더 하셔도 괜찮겠죠. 됐고요. 구해봅시다. 초항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공비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2개 있으니까 1-r분의 초항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정리하시면 이 친구 어떻게 나와? 2-루트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유리와 본인이 원하시면 합차 쓰고 합차 쓰면 분모는 4 빼기 3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렇지? 여기는 2에다가 너에 대한 합자리 들어올 거고 분배하면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길이의 합이더라. 어려운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 148번 한번 봅시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래요. 오케이? 문제 조금 읽기는 해야 되는데 길이가 2고 너 정삼각형이야. 중점을 잇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중점을 잇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1이죠. 맞아요? 내가 필요한 건 빨간색 길이잖아. 빨간색 길이 일단. 빨간색 길이 어떻게 찾을래? 여기 정삼각형이면 여기 몇 도예요? 60도예요. 길이비도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럼 솔직히 여기 몇 도겠니? 90도겠죠. 맞아요? 2대 1대 루트 3인 거 맞지? 모르겠으면 코사인 법칙 쓰세요. 좀 말도 안 되겠지만 너 루트 3이야. 그렇죠? 다시 보자. 너가 루트 3이야. 파란색은 길이가 어떨까? 이거를 볼 때는 아까처럼 한 큐에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 요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야 아니야? 닮음이야. 너의 길이가 1이고 요 전체 길이가 얼마야? 2란 말이야.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닮음이야. 그럼 너가 1이면 너가 2일 텐데 실제로 너가 2니까 실제 길이가 1이었겠죠? 여기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빨간색 다른 길이를 또 구해도 괜찮기는 해요. 두 번째 항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근데 이렇게 하기 좀 귀찮잖아. 생각을 해봅시다. 큰 삼각형에서 나오는 중점을 가르는 선이 루트 3이었어. 작은 삼각형으로 넘어가면 모든 상황의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 길이는 안 세봐도 2분의 루트 3일 거고 애초에 공비 자체가 어떻단 얘기야? 2분의 1이었단 얘기겠죠. 맞아요? 애초에 전체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빨간색들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빨간색에 대해서 초항과 공비를 셀 건데 빨간색의 초항은 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라고? 상황 자체가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라고. 그렇죠? 그럼 파란색은 어때요? 파란색의 초항 얼마? 1이죠. 너도 공비는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겠지? 첫 번째 거의 합은 1-r분의 a를 쓰시고 더하기 파란색은 1-r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하면 첫 번째는 2루트 3, 두 번째는 2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답이 맞네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 있나요 지금? 길이까지 괜찮았어 그렇지? 한 페이지 넘길 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마 실제로 맞닥뜨릴 만한 그 정도 문제일 건데 얘가 이제 특징이 있어. 도형을 주다 보니까 막 좀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거든요. 솔직히 봤을 때 달갑지는 않잖아. 그치?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우리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초항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초항은 니네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 귀찮아도. 근데 이제 문제는 공비거든. 공비. 공비를 구하기 위해 생각을 해봐. 이 문제 세팅도 이렇잖아.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 넓이 구하고 계속 가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공비를 구하고 싶어서 여기 초항 구하고 두 번째 항까지 꾸역꾸역 구해서 걔네들의 비율로 공비를 구하면 좋을까?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공비를 찾기 위해서는 도형들의 닮음을 활용할 거야. 닮음을 활용할 건데 닮음에서 정확히는 길이비를 찾아옵니다. 오케이? 길이비를 제곱하면 무슨 비가 돼요? 넓이비가 되지. 맞아? 요 넓이비가 곧 공비예요. 오케이? 왜냐면 도형들의 넓이 비율만큼 계속 줄어드는 개념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닮음을 통해 뭐하자? 길이비를 찾자 이렇게 갈 거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세팅 자체가 사각형을 먼저 구하고 뭘 빼면 돼? 4분원을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사각형의 기본적인 변의 지름이 얼마야? 변의 길이가 4야. 그러면 이제 넓이를 S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S1은 4, 4, 16인 사각형의 넓이에서 빼면 되죠. 맞아요? 자, 요거 반지름도 4일 거 아니야. 그러면 4에 대한 원의 넓이 16파이였겠죠?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요 4분의 넓이가 4파이였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16에서 4파이를 빼는 게 초항이었을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S2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닮음을 통해서 길이비를 찾아오자 이거지. 길이비를 찾아오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어때? 여기 길이가 4죠. 맞아요? 내가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이도 얼마야? 똑같이 일단 4지. 다시 생각해봐. 큰 사각형 요 대각선은 얼마예요? 4루트. 요거 4루트이잖아. 맞아? 상황이 어때? 큰 사각형의 대각선이 4루트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사각형의 대각선이 얼마야? 4야. 맞아? 그럼 대각선들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4루트 2 대 4라는 무슨 비? 길이비가 생각나겠죠? 맞아요? 그럼 요 친구 정리하면 루트 2 대 몇이에요? 1이라는 길이비가 있는 거고 나는 너를 무슨 비로 바꿀 거야? 넓이비로 바꿀 거야. 제곱하면 몇 대 몇이야? 2 대 1이라는 무슨 비? 넓이비가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넓이비를 공비로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 결국에 넓이는 너랑 너가 2배 차이 난다. 다른 말로 절반으로 줄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굳이 공비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공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큰 거보다 작은 거 해야 돼. 이거 반대로 해서 작은 거보다 큰 거 하시면 이상한 꼴 나요. 오케이? 오케이.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2분의 1이다. 요거 두 개가 찾아지는 거야. 그럼 도형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 생각 한번 했으면 문제가 끝이 나고요.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1-r분의 16 빼기 4파이. 그치? 그럼 요거 빼면 분모가 2분의 1이야. 뒤집어 올릴 거니까 실제로 얼마 나와요? 32에서 빼기 8파이로 계산이 끝나겠다. 끝?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알아듣지 지금? 아하, 그런 일이군. 어려운 게 있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151번 두 개 다 볼 거거든요. 일단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는 접하는 게 맞아. 그리고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와도 이 정도는 나와요. 근데 이거 글씨를 다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본인이 안 그래도 국어를 잘하는지 모르겠다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8이야. 이거 필요한 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120도고 이등변 삼각형 필요한 건 읽을게요. 그 다음에 뭐 중심 그렇구나 하고 어디서 끊으면 좋냐면 R1이라 하자. 요 정도에서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R1을 만든 세팅 과정이고 그 밑은 그걸 반복하겠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나중에 필요하면 이 밑에 또 다시 보시면 돼요. R1이라 하자. 이 위에 것만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자, 필요한 넓이가 뭔지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근데 상황이 이래요. 너 이등변이고 여기 B1부터 C1까지 이 전체가 8cm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각이 120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색칠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구하시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삼각형 넓이에서 반원을 빼면 되겠지? 맞아? 삼각형 넓이에서 반원을 빼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 S1 표현하자 시작을 할 거고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밑변 얼마야? 8이죠. 맞아요? 높이 알아볼라? 몰라? 아, 높이 모르니까 이렇게 세워볼까? 이 정도 생각이 들겠죠? 이제 높이를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 친구 90도지. 맞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 하나는 몇 도겠어요? 60도. 너 60도일 거야. 다시 이 친구 길이가 정확히 2등분으로 쪼개졌을 거기 때문에 너는 길이가 얼마야? 4겠죠? 맞아요? 그러면 4에 대해서 6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럼 루트 3에서 1로 넘어가려면 루트 3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제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4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높이가 얼마? 루트 3분의 4 여기까지 쓰면 그게 삼각형 넓이입니다. 여기서 뭘 빼야 돼요? 반원을 빼야 돼. 그럼 반원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반지름이죠.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나는 높이가 필요해서 높이에 대한 보조선을 그렸어요. 반지름 찾으려면 여기서 무슨 보조선 그릴래? 뭐 이거를 막 찍어갖고 이거 대충 여기 절반쯤 해서 이거 대충 4라서 반지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릴 거야?
이렇게 그을만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원에서 자주 쓰는 성질이니까 본인이 잘 안 떠오른 다음에 정리해두세요. 원은 중심으로부터 접하는 모든 곳에 대해서 선을 그어볼만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으면 너는 몇 도야? 너 90도야. 그렇잖아. 여기도 몇 도야? 여기도 90도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어때? 이 삼각형? 60도랑 90도짜리에 대해서 아까처럼 2대1대 루트 3이 또 통하죠? 맞아요? 그럼 너가 2면 너가 1인 거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루트 3분의 얼마?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이 친구에 대해서 루트 3을 곱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쯤 나와요? 2 이렇게 나오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2인 걸 찾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파이 r 제곱하면 4파이인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몇 파이 빼면 돼? 2파이를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내가 구해봤더니 이게 S1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정리 한 번만 하고 가자. 유리화는 먼저 안 할 거고요.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6 빼기 2파이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죠. 그렇지?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공비. 그렇지? 공비 찾아야 돼. 밑으로 넘어가서 공비를 볼 건데요. 요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세팅이. 왜? 우리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의 연결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큰 삼각형의 밑변이 얼마였어? 8이었어. 근데 작은 삼각형의 애초에 지름이 그냥 작은 삼각형이 돼버리죠. 지름은 얼마예요 지금? 4. 그러면은 여기 있는 크기 자체가 몇 대 몇이냐? 8대 4라는 반지름, 지름의 길이비가 있었죠. 요거라는 길이비가 있어. 그럼 너를 2대 1로 쓸 수 있고요. 너를 제곱하면 몇 대면? 4대 1이라는 무슨 비? 넓이비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큰 거분의 작은 거 할 거니까 공비 R이라는 건 4분의 1이겠다 쓸 수 있겠네요. 그치? 공비가 4분의 1이면 여기에 대한 합은 결국에 얼마가 된다? 1-R분의 초항 루트 3분의 16 빼기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요. 분모는 4분의 3이 되고요. 약분할 건데 지금 안 되니까 3분의 4로 뒤집어 올릴게요. 여기 3분의 4 이렇게 뒤집어 올릴 수 있겠죠? 정리하시면 이런 해야 되겠네요. 3분의 64 빼기 3분의 8파이. 한 번만 정리하자. 9분의 64 루트 3 빼기 3분의 8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최종 정답이 얼마냐? 정답이 3번이다. 이 정도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보조선 긋는다 이 문제인 거고, 네가 이게 만약에 안 풀리면 뭘 못한 거야? 그냥 요 선들 못 그은 거야. 오케이?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 요게 뭐 시간을 준다고 해도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해서 딱히 뭐 기다려드리기 좀 힘들고 같이 볼게요. 자, R1이라 하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위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면 일단 길이를 몇 개? 2개는 일단 쌩으로 줘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1, D1을 3등분 한다 라고까지 얘기가 써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초항을 구하기 생각보다 어렵게 만들었거든? 어렵다기보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요 친구 길이가 2고요. 이거 전체가 3이야. 오케이? 3등분점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얼마야? 1이야. 요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어 지금. 나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직접 구하려면 밑변과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지. 그런다고 내가 여기서 뭐 직방을 세우고 이상한 걸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밑변은 구하기 편하겠지만 높이를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직접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하자? 간접적으로 구하자 이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전체 사각형에서 삼각형들의 조각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는 얘를 풀기 위해서요. 선을 절반 정도를 쪼개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풀입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한번 쪼갰다고 치면 문제가 어떻게 세팅이 되냐? 일단 절반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3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왼쪽 사각형에서 왼쪽 삼각형 빼고 위에 작은 거 빼고 밑에 큰 거 빼야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거를 하려면 이거는 구했어 벌써.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의 높이가 될 만한 친구를 찾아오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럼 높이를 찾기 위해서 뭐 닮은 비든 뭐든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시 높이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분 좀 있나?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요거 정확히 반띵했을까 못했을까? 반띵했겠죠. 맞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이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삼각형이 다시 너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이런 삼각형이 있네요. 이거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눈에 이게 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들끼리 보면 요 두 삼각형은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죠. 맞아요? 닮음이고 여기 얼마예요? 여기 2분의 3이지. 맞아? 그럼 작은 삼각형을 기준으로 너가 2분의 3이면 너가 얼마여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 대 2분의 3이지.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 대 3 이거지. 그럼 여기 길이비도 1 대 몇이야? 3이겠죠. 여기가 1 대 3이면 생각을 해봐. 여기가 1에 해당하고 여기가 3에 해당해요. 근데 저 두 녀석을 합치면 길이가 실제로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 칸당 얼마씩 가져가겠어요? 2분의 1씩밖에 못 가져가겠죠. 맞아요? 뭐 궁금해. 이렇게 여기가 K로 두고 여기 3K로 두면 두 개 합치면 4K죠? K 하나당 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2분의 1이면 너도 2분의 3이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연치 않게 뭐 45도 이것도 뭐 체크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S1을 구하러 들어가자. 자, 그럼 S1은요, 세팅 자체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일단 2배를 해야 돼요, 먼저. 2배를 해야 돼. 이 행동을 2번 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로 사각형 넓이를 구하자. 사각형은 밑벽이 2분의 3이고 높이가 2예요. 두 개를 곱해서 일단 3이라는 넓이가 생겼을 거고, 거기서 빼면 되죠. 뭘 빼면 돼요? 왼쪽에 이 삼각형 먼저 빼자. 그럼 1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첫 번째 넓이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너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고 거기에 절반이니까 8분의 1이 있었겠죠? 다시 맨 밑에 있는 거 2분의 3, 2분의 3 곱하면 4분의 9잖아. 거기에 절반이니까 8분의 9가 또 있었겠죠? 맞아요? 요게 내가 찾고 있는 뭐다? 요게 내가 찾고 있는 뭐다? S1이다. S1이야. 어떻게 한 거야? 사각형 3개 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1 더하기 8분의 10, 8분의 10은 8분의 18, 8분의 18, 8분의 24, 8분의 6? 뭐 이렇게 나오나? 이거 맞아요? 8분의 10, 이거 8분의 8이니까 8분의 18. 그럼 얘가 8분의 24잖아. 24에서 18 빼면 6이죠. 그럼 8분의 6에다가 곱하기 2니까 결국에 4분의 6 약분하면 얼마? 2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S1을 구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닮음 볼 수 있죠. 있긴 있을 건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 속에서 빠르게 찾냐 뭐 이런 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비를 찾아야 되잖아. 문제 한번 읽어볼까? 뒤에 거 보면 2대 3의 비율, 그냥 얘가 2대 3이니까 그 비율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하나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따로 뭔가 언급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잡힌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며. 맞아? 나는 계속 작은 도형을 큰 걸로 꺼내와야 돼. 여기 길이를 그러면 2K라고 한번 둬볼까? 그럼 여기 몇 K야? 3K겠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방금 왼쪽 거 풀면서 한 건데 이거 45도였잖아. 여기가 1대1인 걸 알았지? 그러면 여기 밑변도 얼마야? 2K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도 몇 K야? 너도 2K겠지? 맞아? 그럼 결국에 밑변을 합치면 몇 K예요? 7K가 나와요. 그치? 그럼 여기가 일단 7K인데 7K가 얼마야? 3인 거지. 그치? 결국에 K는 얼마겠다? 7분의 3이겠다. 이렇게 일단 계산이 끝나고요. 그럼 너를 통해서 실제 길이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비를 쓸 거야. 왼쪽에 있는 높이에 대한 길이비로 갈게요. 큰 친구의 길이는 원래 2였어요. 그리고 얘는 2K니까 7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길이비가 2대 7분의 6이다 체크가 될 거고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1대 얼마? 7분의 3이다 요렇게까지는 체크할 수 있겠죠. 맞아요? 문제 없지? 그럼 이제 이 길이비를 갖고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넓이비로 바꿀 수 있어요.
넓이 b는 너를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돼. 1대면 49분의 3 이렇게 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공비가 얼마겠다? 너에 대한 공비가 49분의 9겠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만한 지점이 뭐예요? 이제 계산은 대충 끝났으니까 하시면 될 거고, 좀 어려울 만한 지점은 첫 번째로 삼각형 닮음 보는 거. 이거 이렇게 안 풀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 긋고 요거까지 하나 그어도 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나오려나? 2분의 3 이거를 모르니까 아니지. 뭐 여러 가지로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닮은 보는 게 첫 번째로 좀 어렵고, 두 번째로 그걸 작은 걸로 끌고 왔을 때 모르는 지점들을 실제로 뭔가 문자로 두고 계산을 하는 과정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갖고. R 구했죠? 표현 구했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산했다고 치고요. 제가 오늘 이 계산 2번 해갖고 답이 4번이더라고요. 밑에 써져 있죠. 오케이? 계산하시면 답은 맞을 거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이해합니까? 넘어가자. 6번 이제 부채꼴 넓이의 합. 이 친구도 특이한 지점은 없어요. 그냥 얘도 부채꼴로 바뀌었다 정도인데 혹시 몰라서 한번 언급을 합시다. 야,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RL 이거 맞죠? 다른 방법으로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뭐 이런 상황인 걸 일단 알고는 있자. 자, 첫 번째 넓이 S1을 구하자 시작을 했는데요. 반지름이 6이고요. 60도짜리야. 그럼 S1 그냥 구할 수 있죠. S1 얼마 나오니? 2분의 1에 반지름 6이니까 6의 제곱에 세타 자리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파이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S1은 먼저 구했어요. 이제 S2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럼 문제 읽어보시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0도인 이런 직각삼각형이잖아. 나머지 길이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요거 길이 얼마예요? 12. 맞아? 요게 10인데 문제는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6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남은 요 길이 얼마예요? 이거 6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길이 얼마야? 다시 또 이거 길이는 얼마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직각삼각형 빗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상황을 이제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다. 너가 6이야. 그럼 루트 3으로 나누고 그걸 2배 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루트 3분의 12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길이 b가 이렇게 되겠다. 큰 삼각형의 빗변이 10이었어. 그 다음 빗변이 루트 3분의 10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대상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럼 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12대 루트 3분의 12. 정리하면 1대 루트 3분의 1. 이게 길이 b야. 너를 제곱하는 거니까 최종 넓이 b라는 건 얼마가 돼요? 1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공비가 3분의 1이 됩니다. 두 놈 알고 있죠?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지. 한번 써볼까? 1-R분의 초항 6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를 뒤집어서 올리니까 2분의 3에 곱하기 6파이 결론 얼마? 9파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이구나. 어때요? 실제로 풀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넘어가 볼까 그러면? 넘어가 보자. 154번을 볼 거거든요. 154번을 볼 거고 이 친구들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얘도 글씨가 좀 많아요. R1을 잡고 한번 끊고요. 그 위에 거 필요한 거 체크를 합시다. A, B가 2야. B, C가 4야. 각은 60도야. 필요한 거 다 찾았고 하나 더 봐야 돼요. 마름모라고 합니다. 지금 마름모. 마름모는 성질이 뭐야? 마름모 정의가 뭐예요?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냥. 그치. 내변의 길이가 뭐한 거? 다 같은 거 요거란 말이야. 요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넓이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고민을 해봐. 얘를 찾으려면 당연히 마름모 넓이를 구하고 거기서 뭘 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채꼴을 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채꼴과 마름모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이 변을 R이라고 세팅을 할 것 같아요. 모르거든. 요 길이를 R 이렇게 세팅을 할 거라고. 마름모니까 너도 R이고 너도 R이겠죠. 맞아요? 근데 요 정도 상황까지는 오케이. 요 정도 상황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실제로 준 길이는 요거 전체가 2인 걸 줬고요. 다시 이거 전체가 얼마인 걸 줬어? 4인 걸 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실제 길이들을 통해서 반지름 R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당연히 또 누구로 찾아야 돼? 닮음으로 찾아야 돼. 그럼 내가 이 R들로 표현할 수 있는 닮음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닮음 뭐 있어요? 이런 거밖에 없을걸? 삼각형 이거 오른쪽 길쭉한 삼각형의 닮음이 있던가. 그치? 아니면 뭐 짧동한 거 요거 이 삼각형에 대한 닮음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쓸 거는 난 위에 걸로 좀 쓸게요. 요 길이를 표현할 때 2-R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러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비교를 해봅시다. 2-R 대 R이라는 닮은 비는 큰 거에서는 너가 2고 너가 4잖아. 몇 대 몇이야? 1대 2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비율이 1대 2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너를 갖고 정리하면 R이라는 건 4-2R 이렇게 세팅이 되죠. 결론 3R이라는 게 얼마다? 4다. R은 얼마야? 3분의 4야.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반지름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이런 거지. 마름모 넓이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걸 배운 적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 정도입니다. 너를 절반 딱 쪼개면 무슨 각형? 삼각형.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에 몇 배겠니? 2배겠죠? 맞아요? 자,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S1 혹시 모르니까 쓰고 들어갈게요. 마름모에서 뭐 하자? 빼자. 뭐를? 부채꼴을 빼자.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마름모라는 친구는 원래 어떻게 할 거냐? 2배를 할 거야. 뭐를? 삼각형을. 그치?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그럼 2배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러 들어가면 삼각형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 두 변에 사인 끼인각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지금 두 변 누구예요? R이죠? 그러니까 R을 뭐 하고? 제곱을 하고 R이 누구야? 3분의 4니까 그거를 제곱을 하고 거기에 사인 뭐? 끼인각 몇 도예요? 60도. 다른 말로 3분의 파이 맞죠?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마름모를 구하고 뺍니다. 뭘 빼요? 부채꼴. 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 빼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에 R제곱 거기에 세타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뭔가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좀 그거예요. 9분의 16에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빼기 이 친구는 얼마예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9분의 2죠. 9분의 2파이 정리 한번 할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얘가 9분의 8 루트 3 빼기 얘는 9분의 2파이 이렇게까지는 S1이 정리가 됐어요. 오케이? 공비 찾으러 들어가야겠네. 공비 어떻게 찾아야 되니? 공비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놈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큰 친구랑 작은 친구의 연결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나 이거는 대충 아니까 이거를 새로 구해야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어때? 큰 삼각형은 이거였는데 작은 삼각형은 이거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고? 너가 2고 여기가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얼마지 지금? 3분의 4죠.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맞지? 큰 거는 2, 작은 건 3분의 4. 비율 좀 쓸까? 2대 3분의 4는 정리 좀 할게요. 1대 3분의 2야. 이게 길이비야. 그러니까 너를 제곱해서 뭐 하자? 1대 9분의 4로 정리 좀 하자. 그게 무슨 비? 넓이 비다. 공비가 얼마예요 결국에? 공비 R은 9분의 4더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초항 정리 한번 하고 답 좀 낼게요. 이 친구가 9분의 8로 묶고 8로 안 묶을게. 8루트 3 빼기 2파이죠. 맞아요? 자, 너에 대한 계산할게요 이제. 자, 1-R분의 초항 9분의 8루트 3 빼기 2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분모가 얼마예요? 9분의 5지? 맞아? 약분할 거 약분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 근데 뭐 하나 잃어버렸니? 얘가 제곱이었구나. 여기 미안한데 곱하기 3분의 1이 숨어 있어요. 3분의 4가 숨어 있어요. 여기도 3분의 4만 추가를 할게요. 요렇게 되는 게 맞겠다. 미안해. 중간에 내가 너무 신난 탓에 계산을 잃어먹었어요. 다시. 여기 제대로 하시면 이거예요. 제곱을 안 해버렸어. 제곱을 하면 사실 뭐 27분의 16인데 그게 그거니까 3분의 4 곱해서 치자. 오케이? 3분의 4를 덜 곱한 거니까 내가 추가하고 3분의 4 추가하고 그럼 여기 추가되면 이제 27분의 얼마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 앞에도 3이 붙어야 돼갖고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오케이? 통분을 진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에헤이. 그러면 여긴 다시 써야겠는데 이거부터는 9분의 5분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있는 게 9 곱하기 3에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24 루트 3에 빼기 8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남은 친구 얘네는 분 뭐에 깔아야 되지. 맞아요? 그럼 분모 얼마 나와요? 15. 분자 얼마 나와요? 24 루트 3 빼기 8파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정답일 건데 답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쭉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누구? 3번 이 친구가 전개했을 때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자, 일단은 154번까지 끝내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딱 두 문제 하면 수업이 끝나고 실제로 시간도 별로 없네요. 필요한 얘기들은 이래요. 이 친구 지금까지 한 거 그대로지 계속. 맞아? 중요한 건 마지막에 길이비 찾는 거 잘 찾아오셔야 된다. 네가 아무 포인트에 꽂히시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 길이에 꽂히면 못 찾아온다고. 오케이? 크게 보자. 닮음 활용 잘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7번. 근데 문제 세팅이 똑같고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제일 이상해. 이거 봐봐 이거. 이 프랙탈 구조 보여요? 이게 막 좋을 리가 없거든? 그렇지만 그렇게 겁먹지 않고 문제 풀던 대로 푸시면 똑같이 나와요. 딱 하나만 추가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 개수가 변화를 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초항, 넓이를 첫 번째로 구하고 두 번째로 공비를 구해요. 근데 문제는 그 넓이가 이런 문제 봐봐 지금 넓이가 2개가 늘어났지? 그 다음에 넓이가 몇 개 늘어나? 4개 늘어나지? 그 다음 몇 개 늘어나겠어? 8개 늘어나겠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개수 자체도 하나의 등비수열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하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던 행동에서 딱 하나만 추가를 하면 돼요. 우리는 개수 공비까지 세시면 돼요. 개수 공비까지 세서 최종적인 공비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굳이 단어를 붙이면 넓이에 대한 넓이 공비가 있다고 치고 개수에 대한 개수 공비가 있다고 치면 돼요. 사실 이런 단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길이가 3대 1입니다. 길이가 3대 1이야.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1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생기게 만들 거고요. R1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S1 이렇게 써볼게요. S1은 당연한 건데 원에서 뭘 빼면 돼? 사각형 빼면 되지. 사각형을 빼려면 내가 누가 필요해? 가로, 세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요거 찾기 위해 이렇게 갑시다. 요 친구 여기가 몇 K예요? 3K. 3대 1이니까 여기가 몇 K? K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빗변은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10 K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저 길이가 곧 지름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 얼마였어요? 반지름 1이었지. 지름은 얼마야 그러면? 지름은 2야. 너가 2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너가 2면 결국에 이 친구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K라는 친구는
루트 10분의 2더라.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K라는 친구는 루트 10분의 2더라. 자, 그러면 일단 K가 구해졌기 때문에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2개 곱하면 3K 제곱이었는데 그게 곧 넓인 거잖아. 그치? K 제곱하면 얼마야? 10분의 4. 다른 말로 5분의 2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의 2에다가 3 곱해서 요 친구 넓이가 5분의 6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S1은 뭐냐?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넓이가 파이였어요. 거기서 빼요. 뭐를? 사각형을 6분의 5를 바보 5분의 6을 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첫 번째야. 불만 있나요? 있을 리가 없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두 번째로 넘어갈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게 기리비가 먼저 필요했지. 기리비 생각을 해봐. 요 친구 원래 지름 얼마야? 원래 지름 2야. 그치? 원래 지름 2야. 요 작게 생긴 동그라미는 지름이 얼마일까? 요 높이만큼이 지름일 거 아니야. 지금 요거 길이 얼마예요? K가 얼마였어? 루트 10분의 2였나? 뭐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뭐라고? 여기가 루트 10분의 2란 말이야.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는 얼마라고? 요거 전체는 2라니까? 맞아요?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루트 10분의 2라는 길이비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그럼 너를 기준으로 만들면 1대 루트 10분의 1이라는 길이비가 있고 너를 뭐 해요? 우리는 제곱해요. 그래서 1대 얼마? 10분의 1이라는 무슨 비가 있다? 넓이비가 있죠. 그치? 그럼 요 넓이 공비라는 건 얼마가 나와요? 넓이 공비는? 당연히 10분의 1이 나와요. 여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수가 바뀌니까. 처음 개수 하나, 두 번째 개수 둘, 세 번째 개수 넷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개수가 2배씩 늘어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개수 공비는 얼마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2겠죠? 그럼 너네 둘을 동시에 곱해서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최종 공비가 얼마? 5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최종 공비가 5분의 1인 거야. 초항 나와 있죠? 공비 나와 있죠? 너를 가지고 계산을 시작을 하자. 어떻게? 1-r분의 초항 파이 마이너스 뭐였지? 5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5분의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 결론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6이 정답이더라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친구 각각을 쪼개서 쓰는 게 지금 여기 기본 세팅이네요. 4분의 5파이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추가한 거지 지금. 무슨 공비? 개수 공비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딱 하나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157번이 아무래도 낫겠죠? 157번을 좀 해볼까? 이제 이 친구 수능 기출입니다. 사실 17학년도니 아닌가? 야 근데 17학년도면 너네한테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멀다고 하는데요? 알았어요. 초3 때? 아 진짜로? 초4? 그 정도. 네? 근데 수능이면 1년 더 한 숫자 아니에요? 학년도 이거 16년도에 치는 거지? 그럼 저희 초2예요. 그래? 레전드네. 왜냐면 느낌상 뭔가 근데 지금이 아직 2025년 초반인 것 같아갖고 2025년이니까 뭐 2020년대 초반이고 저건 2010년대 후반이니까 연도 차이 안 나는 거 없거든? 그래갖고 그런 거군. 뭐 어쨌든 비교적 최근까지는 시험에 나왔었다.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겠네. 자 문제 한번 또 필요한 거 읽어봅시다. 길이가 4였어요. 길이가 4였구나. 5가 있고 나머지 내용 뭉개면서 갈게요. 중심이 쭉쭉 있어요. 수직이등분 있고 저런 걸 그리고 저런 걸 그리고 저런 걸 그려서 R1이라 하자. 딱히 필요한 게 없네요. 오케이? 딱히 필요한 게 없고 그렇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었어. 도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보자. 여기 있는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보겠다. 오케이?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일단 이 넓이를 구하고 2배 해주는 게 맞겠죠.
맞아요? S1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보조선 EC 요게 필요하겠지. 부채꼴을 구해서 삼각형을 구하고 두 놈을 빼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웃긴 점 이 친구 그림의 길이가 A, B 4야 4. 요 길이가 4야. 그럼 하나의 길이 2인 게 확정이죠. 맞아요? 1인 게 확정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다? 여기 길이가 2다.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찾고 싶은데 요거 각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거 2가 어디인 거예요? 2가 여기가 2예요. 아, 전체가 4고 절반이라서 2 이렇게 된 거야. 요 각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요? 저거 자, 1이고 너도 2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 1이야. 그렇지? 여기 1이야. 2대 1대 루트 3인 게 뻔하죠 또. 60도. 그러니까 결국에 각도를 찾아보니까 너가 몇 도더라? 60도. 너 60도 다른 말로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더라. 여기까지는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지금 이번에 문제 풀면서 한 2번 정도 나온 건데 길이비를 갖고 특수각을 찾아오는 것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S1 한번 표현을 합시다. S1은요 기본적으로 2배를 하는 거야. 근데 뭘 2배 하면 되냐? 첫 번째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암산을 하면서 갈까 이제? 계속 암산하다 틀려갖고 2분의 1에 파이 2분의 1에 R 제곱 세타지. 그럼 요거 제곱하면 4잖아. 그렇지? 4에다가 세타니까 3분의 4파이였겠죠? 2분의 1 있으니까 3분의 2파이였겠지?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가 3분의 2파이였어요. 빼기 삼각형 넓이 밑변 얼마? 1 높이 얼마? 루트 3이죠. 거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 요게 삼각형 넓이겠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온 게 S1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S1이 있는 상태에서 S2를 구하고 싶어요. 누구를? S2를 구하고 싶어요.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정도거든요. 사실 글을 좀 잘 읽어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림이 어지럽다 벌써. 요 사각형에 갑자기 뭔가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짜자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글을 다 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에 대한 절반만큼으로 반지름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글씨를 읽어볼까? 수직이 등분선이 있고 이거 있고 대각선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거 도형이 원이라고 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을 만들겠다. D1 어디 갔니? D2에 대한 절반이죠. 그러니까 세팅이 여기가 D2에 대한 절반으로 원을 만든다니까 요 사각형의 절반 길이를 너 중심으로 붙여서 또 반지름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길이의 절반이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저거를 내가 읽으라는 게 그런 얘기였던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길이가 반지름 R이라고 치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R이겠죠? 최종적으로 이 전체가 이 R에 해당하는 길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길이 실제로 얼마였어요? 그거 루트 3이었잖아 여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R이라는 친구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까지는 찾아진 상태입니다. 오케이? 너가 2분의 루트 3인데 원래 반지름 얼마야? 2였잖아. 그렇지?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길이비를 찾아갑니다. 길이비 어떻게 돼요? 길이비 2였던 게 큰 거, 2분의 루트 3이 작은 거 정리 한번 하면 1대 4분의 루트 3 이라고 쓸 수 있고요. 너를 제곱하는 거니까 넓이비 어떻게 나와요? 넓이비는 1대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공비? 넓이 공비 어떻게 쓰면 된다? 넓이 공비 16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넓이 공비는 찾은 상태. 그럼 개수 공비 좀 세보자. 처음에 몇 개? 2개. 두 번째 몇 개? 둘 해서 4개죠. 애초에 2배씩 늘어나는 세팅인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개수 공비가 몇 개다? 개수 공비 2다. 너네를 총합하는 거니까 최종 공비가 얼마다? 8분의 3이다. 요렇게 세팅이 되겠죠. 오케이? 정신 차리시고 그럼 최종 계산 좀 합시다. 너 일단은 분배 좀 한번 할게요. 분배를 해줘야 되나? 해야겠지? 3분의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초항이야.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잘못했니나? 잘했죠? 놓쳤어요? 네. 어디서? 아니 모르겠어요. 뭘 쳤는지 모르겠어요. 공비까지 구했어요? 네. 요거 S1 같이 구했죠? 아니 S1이 못 보였어요. 어? S1 구할 때가 놓쳐졌다고? 요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삼각형이랑 부채꼴 다 구했는데 응. 계산 안 했어요. 아, 해서 하시고 이제 결론만 낼게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나와요? 8분의 5에다가 3분의 4파이에서 빼기 얼마? 3루트 5죠? 3루트 3이죠? 네, S1 좀 보여요. 이렇게 돼 있죠? 아, 요거 15. 요거 하면은 뭐 대충 나오겠지? 얼마 나오니? 15분의 32파이 마이너스 38에 2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몇 번이야? 3번이죠? 끝!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었겠네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